도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일단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1시 14분을 지나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7417포인트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중에 6.6%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코스피가 상당한 강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코스피가 강세를 그리는 와중에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도 시퍼렇게 물들어 있죠. 정말 마음도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으신데 대응은 제가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지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자, 떨어지는데 어떤 대응을 당장 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떨어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에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코스피라는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큰 폭으로 코스닥과는 상반되게 상승을 그리고 있죠. 7,4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죠? 6.7% 상승하고 있어요. 오후 1시 15분 기준으로. 그럼 코스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당연히 전기전자 때문인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장은 전기전자 쪽에서 무려 5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한마디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을 때 전기전자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기전자가 10%나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자, 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전기전자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쳐서 76% 가까이 됩니다. 그죠? 정확히 뭐 77%가 되지만 한마디로 코스피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섹터에서 77%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얘네가 지금 큰 폭으로 급등을 그리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죠? 다른 섹터는 뭐 크게 별 볼일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구도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그걸 대변해주고 있죠. 코스닥은 코스피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닥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야, 코스피 왜 가는 거야? 좀 쉬었다 가야지.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밀어주네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두산 로보틱스 분석에 왜 드렸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은 뭐 이 수급이 좀 반도체만 들어올 게 아니라 로봇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로봇 뭐 별 볼 일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이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머지않아서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 건데요.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력대장 상담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산이전기, 대한전선 이 종목들이 신고가 쓰기 전에 저는 얼마 전부터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저점 공략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려 왔습니다.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뭐 단순히 제 개인의 사익에 이런 초점을 두고서 방송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도 방송을 할까요? 제가 맞춰낸 뭐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산이전기까지 정말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주식들 정말 많은데 뭐하러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방송하겠습니까? 하나요. 여러분, 대한전선 저는 올라갈 거 알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방송해드리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맞춰내서 뭐 급등 나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산이전기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또 먹었는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이전기는 단골 맛집이죠. 우리 상남이 주식TV에 이런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 부분도 물론 방송해 드리지만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런 구간들은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 구간에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3만원 찍고 4만원 찍고 2025년 4월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 나오고 엔비디아 이슈 나오고 CES 2026 거치면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도 올라가고 있는데 매번 쌍남이를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물론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많았지만 정말 뭔가 참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용히 말할게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뭔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우리 방송 와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 방송 하지 마라 이 종목 얘기하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종토방에도 이런저런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참 이상하죠. 내가 앞으로 올라갈 주식들을 올리면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두산 로보틱스 방송해 가는 거 여러분께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하시고, 댓글로 응원 좀 많이 해주셔라. 제가 뭐 어디 무서워서 방송이라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제가 겁먹었다 무섭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제 소신을 담은 방송을 더 해갈 수 있다. 이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바로 이제 또 공개를 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두산 로보틱스 주가 대응, 실시간 대응, 여기를 연락하시면 제가 대응 잡아 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실시간 대응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10만 구독자까지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자, 정보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거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정보가 다른 채널에서 쉽게 얻지 못할 걸 말씀드립니다. 돈을 주고 사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이라 말씀 좀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VIP들에게 들어가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 인사이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관점이 안 바뀌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떨어진 거 꼴도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가격 이평선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배열이에요, 여러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하면 뭐죠? 주가 상승의 시그널로 불립니다. 시그널.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수석이사, 로보틱스 수석이사, 마케팅 수석이사 메디슨 황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방문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재료예요. 근데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오르고, 방문하고 나서 재료 소멸되니까 조정을 받는 거 맞는데, 방문했다라고 하는 재료의 소멸은 맞지만 방문을 했던 그 목적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중요한 호재 관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성장세가 좋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 매출액이 190%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영업이익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쉬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원액시아를 인수했던 전략적 선택이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더 이상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세가 눈으로 점점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익 적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이 전고점 뚫어낼 수 있겠죠.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영업이익 적자를 이거 뚫어낼 수 있는 그 이벤트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펜실베니아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인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지금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요. 5월에서 6월에서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다라는 거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이 완료될 때에는 캐파가 4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북미 자동화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가 헬스케어와 제약과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중요한 법안이 지금 미국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펜실베니아에 짓고 있는 이 공장 굉장히 중요하다. 자동화 솔루션의 지금 주 고객사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제약,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입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바이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상당히 뚜렷하죠, 정책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로봇에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되었다. 자, 어떤 법안이냐?
바로 아메리칸 시큐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아메리칸 시큐리티 로보틱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두의 지지를 받으면서 초당론적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원전 역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론적 법안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로봇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게. 법안으로 처리될 만큼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엔비디아가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방문을 했어요. 삼성전자 찍고 SK하이닉스를 찍고. 그럼 얘네가 왜 방문했겠습니까? 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러고 왔겠습니까? 실무진들끼리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러 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직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이라고 하는 이 경쟁사들, 뭐 대표적으로 중국 유니트리의 로봇 기업이 있는데 걔네 그냥 완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쟁사 하나가 배제가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로봇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배제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법안으로. 그럼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이벤트가 두산로보틱스에게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북미 지역을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로보틱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이런 방송 구독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니까 주가 대응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 제 연락처로 두산로보라고 남기면은 주가 대응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께 모두 공유해 드리니까 받아가시고요. 당연히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제 영상 구독하신 분들에게 챙겨드린 내용들인 만큼 무료라는 점,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만큼은 뭐 VIP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다 대응해 드리니까 받아가시고요. 혜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지금 코스피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하루는 좀 약세라는 점.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말씀드렸지만은, 로봇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엔비디아 역시 두산로보틱스를 또 방문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에게 얼마나 또 중요한 파트너사인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봇에 대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호재들이 지금 두산로보틱스 앞으로 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게 보이고요. 엔비디아와의 두산로보틱스의 협업은 더 앞으로 구체화될 것이 예상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지금 오늘 당장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린 큰 폭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다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주가가 정말 빠지고 계속 빠지던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여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했다가 강제로 보유하게 된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니까 두산로보틱스를 오랫동안 보유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올라오면은 이걸 매도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매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어떤 힘을 가진 주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도 함께 매도를 한다고 했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린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추세가 가장 큰 추세가 하락 추세였고 그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존 보유 물량, 오래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을 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주는 어떤 힘을 가진 주체 세력이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 내용들, 제 계산이 맞다면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대응을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게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2026년 5월 6일입니다. 자, 5월 6일이고요. 지금 5월 6일 수요일자 장중에 말씀드린 건데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좋은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는 건 맞지만 자, 올랐다가 한번 여기까지 밀렸다 갈 수 있다. 밀렸다가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가거나 박스권을 만들거나 자, 여기서 저점 반등 시작될 수 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저점 반등이 여기서 시작이 되거나 박스권 아래로 한번 만들면서 가거나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가 대응.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대응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자, 신규 매수 함께 들어가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타점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작정 답을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저점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슬슬 공략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일단 뭐 장중에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매도가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들이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매수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면 이 정도 거래량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때 들어왔던 상승세, 이때 보였던 거래대금 이게 전부 다 이제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매집을 해놨고 이제 여기에서 나올 물량들이 많지 않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선 두산로보틱스를 이제는 좀 출발시킬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갔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주가를 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배열 상황에 놓여져 있고 두산로보틱스와 관련된 엔비디아 이슈부터 더불어서 로봇에 관련된 법안까지 발의가 되며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재앙이 되거나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놀랍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단기 테마주들 공략 물론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힘든 시기인 만큼 원래 이제 VIP 분들에게만 좀 알려드린 건데 지금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 VIP라고 남겨놓으면은 VIP 분들에게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단기 테마주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능성 높은 종목들, 수익률이 크게 나올 종목들을 단기 7일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5거래일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예상하고 15%에서 30% 정도. 자, 요 정도 먹고 나온 종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자, VIP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명에 한해서만 챙겨 드릴게요. 그 이상은 챙겨야 되기 좀 어렵고, 물론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방송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응 이어가니까 아시겠죠? 우리 채널도 홍보해야 되는데 이걸 돈 받고 대응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두산로보틱스 대응은 자, 무료니까 요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한 정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AI가 어마어마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AI가, 그죠? AI에 관련된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AI 때문에 반도체가 가잖아요. 제가 재밌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관점이 안 바뀝니다.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는 곧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자, 그러면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간 그 인공지능은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로봇이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피지컬 AI, 물리 AI, 그게 바로 로봇이잖아요. 젠스당이 말하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호재를 바탕으로 기업을 토해내고 있다면, 그럼 이 반도체가 들어간 서비스, AI는 무엇을 향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답은 알고 있다는 걸, 로봇이라는 거예요.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인프라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게 뭡니까? 로봇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어디에 쓰인다? 로봇에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정부에서 초당론적 법안 어메리칸 시큐리티 로보틱스 액트를 발의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법안의 핵심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 연방정부 쪽에서는 중국 등 적대국이 만든 로봇,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무인 지상 장비, 이걸 구매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내용이고, 정리하자면 이제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중국의 로봇 침투가 완전히 차단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산 로봇이 센서와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전송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중국에서 원격 제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군사 치안 리스크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더 이상 이제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제조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조만 있는 게 아닌데, 제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금융, 모든 것들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다 재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제조. 자, 이 제조,
이 노동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노동력을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제조의 능력, 로봇을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중국산 부품, 중국산 제품 쓰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K조선, K방산, K반도체, 이제는 K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회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당장 조정이 나와서 속상하겠지만 앞으로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조정이 그래서 그때 상나님께서 누군가에겐 재앙이고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구나라는 말씀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도 좀 올려드릴까 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거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론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잡아서는 안 되고요. 아시겠죠? 자, 두산로보틱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격 조정이 멈추는 순간 바닥을 잡으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닥 잡는 순간 제가 또 단체 문자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순간에 2차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함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앞으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결코 단타를 칠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관점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내가 좀 안전하게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을 찾고 있다면 두산로보틱스가 최적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주가 대응 정보 제가 챙겨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로 요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을 드리지 마시고, 상남이라고 하는 재미난 주식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인사이트가 좋더라, 한번 봐봐라, 이 정도로 한번 추천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우리 또 10만 구독자 위에 10만 구독자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선물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